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오빠 천마쌤입니다. 이렇게 또 하루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월요일이니까 또 신나게 즐거운 마음으로 한 주를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항상 즐거워야 돼. 우울하면 안 됩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지 한 주가 또 잘 풀립니다. 알겠죠? 제가 어느 글을 봤는데 이 간호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죽기 전 사람들이 가장 많이 후회하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간호사가. 첫 번째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나를 제대로 챙기지 못한 거에 대해서, 나를 제대로 챙기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답니다. 내 자신을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이 끝날 무렵에 자신의 꿈이나 하고 싶었던 것에 도전하지 않았다는 것을 후회한 거죠. 그 꿈이나 하고 싶었던 것이 대단한 것이 아니었음에도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잘 못 챙겼다. 그리고 두 번째는 너무 무리해서 열심히 일한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세계에서 가장 노동시간이 길다고 할 정도로 성실하고 근면하죠. 그렇게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가족이나 친구와 충분한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가 많다고 하고, 세 번째는 하고 싶었던 말을 하지 못한 겁니다. 누군가의 눈치를 보느라고 자신감이 떨어져서 자신의 진심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용기를 내지 못한 채 묵힌 말들을 죽기 전까지 큰 후회로 남았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진짜 친구와 함께 자주 하지 못한 겁니다. 살다 보면 이런저런 사람들을 친구로 사귀게 되는데 실제로 나를 알아주고 이해해주는 친구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하지만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다 보면 정작 진짜 친구랑 즐긴 시간은 대단히 적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는 내일을 너무 걱정하며 사는 거야. 우리가 걱정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날 확률은 매우 적을 뿐만 아니라 그 걱정이 현실이 된다고 해서 손해보는 것도 생각보다 크진 않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너무 많은 걱정에 둘러싸여서 지금 누려야 할 그런 행복을 놓친다는 거죠. 결국 사람들이 죽기 전에 가장 후회하는 것들은 어떤 거창한 것을 해내지 못한 게 아니라 일상의 사소한 그런 즐거움과 행복을 놓쳐버렸다는 사실이죠. 과거에 너무 매달리지 말고 미래에 너무 집착하지 마라. 그런 겁니다. 오늘의 행복을 놓치지 말아야 하며 지금 곁에 있는 사람한테 곁에 있는 사람과 즐겨야 한다는 겁니다. 즐겨라. 알겠습니까? 제가 이야기한 거 꼭 한번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한번 또 요즘 삼성과 관련된 다양한 뉴스들 한번 설명들 해볼게요. 트럼프 얘기 많이 하네요, 제가. 요즘 트럼프 이제 2기 정부 출범 이후로 이제 미국으로 떠나려는 기업들이 늘어요. 그리고 로펌, 세무법인이 현재 행복한 비명을 지르고 있답니다. 행복한 비명을 지르고 있더라. 세계 최고 수준인 법인세, 상속세 이런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미국으로 공장이나 사무실을 이전하면 좋을지를 묻는 그런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대요. 지난 보니까 트리니티 대표 변호사가 일간지에서 보니까 통화한 내용을 보니까 이 트럼프가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해서 미국은 법인세랑 상속세가 더욱 인하되거나 적어도 현재의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이 법인 상속세 모두 높은 수준인 우리나라를 떠나가지고 미국으로 이전하려는 법인과 그런 자산가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 관련해서 법률 상담 등으로 이 로펌하고 세무법인도 더 바빠질 거라는 거죠. 미국은 부모합산 2,600만 달러까지는 상속세, 증여세 면제입니다. 우리나라는 30억 원 이상이면 50%의 세율에 할증까지 붙어버려요. 무서운 나라입니다, 대한민국. 여기에 또 트럼프 당선인은 법인세를 현재 21에서 15%까지 인하를 하고 상속 증여세 면세 한도도 상향 조정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재계에서 미국 단체인 리쇼링 이니셔티브의 진단처럼 한국이 기업 수출 대국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보이는데 트럼프 당선인이 수입품에 10에서 20%의 보편적인 기본 관세 그리고 중국산 제품에는 6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내놓은 것은 국내 기업들의 엑소더스, 대탈출에 좋은 명분거리가 되는 거예요. 쿠팡과 네이버 웹툰에 이어서 야놀자도 미 증시 상장을 추진한다네요. 이 다른 대기업들도 해외 생산 거점과 법인을 만들고 있고, 그 삼성의 그 텍사스주 테일러 반도체 공장, 하이닉스의 인디애나주 AI 메모리용 어드밴스드 패키징 생산 기지, LG엔솔의 그 애리조나주 배터리 생산 공장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수출입 은행 통계에 따르니까 트럼프의 그 1기인 2017년부터 올해 2분기까지 한국의 대미 투자 금액은 상승 곡선을 이어가는 중입니다. 트럼프 1기 행정부가 집권했던 2017에서 20년 한국의 대미 투자액은 150억 달러 안팎을 기록했다가 이 바이든 정부 시작되니까 21년에는 2배 가까이 들어서 279억 3천만 달러로 찍게 됐네요. 작년에는 280억 4천만 달러까지 치솟고 올해는 2분기까지 124억 달러까지 이르는 거죠. 이에 반해서 한국 정부는 글로벌 기업 유치에 더딘 모습을 보이던데 이 과도한 노동의 규제, 중대재해처벌법 등 하여튼 CEO 리스크의 법인세 감면 등의 그 인센티브도 부족하다는 지적이죠. 주한 미국 상공회의소의 그 한국의 아태 지역본부 보고서에 보면 한국은 100여 개 안팎의 아태 지역본부를 두고 있어 싱가폴, 홍콩, 중국 상하이 등에 비해서 현저히 뒤처진다 그렇게 봅니다. 이런 가운데 국내 기업마저 해외 이탈이 가속화될 경우 해 자본 유출을 넘어서 산업 생태계 약화로 이어질 것 같아요. 기재부의 그 세제실장도 지난 8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4 세법 개정안 토론에서 우리나라 상속세율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국경 간 자본 이동이 자유로운 상황에서 세율이 과도하면 자본과 기업의 해외 유출 위험이 커진다고 하죠. 정부는 지난 7월에 상속세 최고세율 현행 과세 표준 30억 초과 시에는 세율 50%에서 10억 원 초과 시 세율 40%로 낮추는 그런 세법 개정을 추진 중인데 야당의 반대에 막혀 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그 윤석열 정부 3년간 감세 정책으로 97조 3천억 감세가 있었다. 감세 효과는 고소득자한테 집중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뭔가 좀 변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진짜 말 그대로 미국으로 자본 유출 장난이 아니게 커질 것 같습니다. 자본 유출이 커질 것 같다. 여당이 또 보조금 등 재정 지원과 그 주 52시간 근무 예외 조항 등을 담은 그 반도체 특별법을 11일 당론으로 발의하는데 김상훈 정책위 의장은 10일 현안 관련 그런 기자간담회를 열었네요. 그래서 내일 주무부처랑 조율된 내용의 반도체 특별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 보조금 등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으로 가닥을 잡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28일 여야 합의를 통해서 목표로 통과시키려고 합니다. 통과. 법안에는 반도체 경쟁력 강화와 공급망, 안전망 특별 회계, 대통령 직속의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위원회 설치 근거 등도 명시될 예정이고, 산업통상자원부에는 반도체 혁신 지원단을 설치한다는 계획이죠. 당사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반도체 R&D 종사자의 주 52시간 근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포함되고 이 보조금 지원과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의 구체적인 요건 등은 시행령에 위임이 돼요. 국민의힘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라서 글로벌 산업 통상 분야에서 변동성이 커진 만큼 이 반도체 특별법 등 우리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그 입법의 속도를 낸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하여튼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다 보니 반도체 산업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전망이 있지만은 대체로 SK랑 삼성전자가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요. 해외 시장, 특히 미주 시장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이 3, 4분기 예상치를 밑도는 실적을 거둔 원인 중 하나가 중국 메모리 업체 창신 메모리 테크놀로지죠. 여기에 레거시 제품에 이어서 선단 제품인 DDR5 양산까지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네요. 그동안 구형 D램 제품에 집중해온 중국 반도체 회사들이 미국의 고강도 제재로 현재
그 AI하고 그 서버형 메모리 수급에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HBM과 DDR5 등 K반도체 주력 제품에까지 진출을 합니다. 그 자력 갱생에 나서는 거예요. 자력 갱생.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중국의 D램 제조사 CXMT는 최근에 DDR5 양산에 돌입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20년 출시된 DDR5는 2012년 상용화된 D램 규격인 DDR4보다 데이터 용량은 4배, 처리 속도는 2배 높은 최신 제품이죠. 창신 메모리가 DDR4에 이어서 DDR5도 양산을 시작한 것으로 그렇게 전해지고 2016년에 그 설립된 신생 D램 업체인 CXMT는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제재가 시작된 2020년 이후 공격적으로 캐파를 확장합니다. 2020년 월 4만 장 수준이던 D램 생산 능력은 현재 월 16만 장 늘어가지고 대만의 메모 업체 그 야니아를 넘어서 세계 4위로 올라섰네요. 대만의 시장 조사업체 트렌드포스도 CXMT의 글로벌 생산 능력 비중이 내년에 15%를 넘어서 그 3위인 그 마이크론 17%를 위협할 것으로 현재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철저하게 잘 대응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삼성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중국 업체들의 그 무서운 이 공격 속도가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이게 참 큰 변수거리일 것 같아요. 변수. 중국 애들 참 무섭습니다. 치고 들어오는 거 보니까.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주 좋은 하루 보내시고 이번 한 주도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